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대표 변호사 최석호입니다. 기회가 닿아가지고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원TV의 깡통전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라던가 깡통전세 이러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액수가 주택 매매가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깡통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요. 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깡통전세가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살던 집이 깡통전세가 되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피부에 더 많이 와닿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화성시도 현재 좀 집값이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래서 깡통전세가 위험한 도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1일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많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을 하고요. 또 이제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를 한다고 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했던 주요 정보들을 앱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서 좀 불안하다 싶은 요소들을 확인하고 좀 더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로 확인해야 될 정보는 전세가가 적당한 금액인지, 임대인이 이런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에 많이 연루된 사람인지 여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이 불법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직접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숨겨져 있던 정보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좀 더 확실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번째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또 시장 감시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해가지고 임대사업자의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인이 보증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또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를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 적용을 140% 이하로 낮춰가지고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 전세가율을 전국 단위로 구, 동 단위로 세분화시켜 공개해서 좀 더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기존에 있는 제도지만은 이 최고된 변제 금액을 또 높여가지고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높게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항력,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전세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혹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자동으로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개정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을 위한 전략이었고요.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률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그리고 주거환경 조성,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이제 보증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을 좀 긴급하게 대출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고, 보증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을 해가지고 임시 거주지도 해결을 해주도록 하고, 즉 한마디로 피해자가 당장에 좀 겪을 수 있는 불안함을 해결해주기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지만은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줬다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굉장히 절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내외의 초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법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법으로는 그 강화된 관리 체계를 위해서 정부 부처 간의 MOU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전세 사기에 관련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중개인까지 개입이 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처벌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수사기관, 즉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사이의 연계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점차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전세 자금은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액 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우리들 역시 이제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